세도 정치의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생활은 힘들어질 대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서 빨리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죠. 그 마음들이 뭉쳐졌어요. 그 마음 때문일까요? 이 조선 후기에는 특별히 이 많은 예언들과 그리고 새로운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사회의 그 부정부패에 과연 백성들은 그냥 참고 견디기만 했을까요? 자,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따라와 봅니다. 이 사람. 자, 오늘도 먹을 거 든든히 챙기고 고구마 2개. 자, 난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게 준비되었어. 어디? 그래. 으잉? 이야, 전국 일주의 첫 목적지가 산이다. 그러면 뭐 준비 운동이 좀 필요하지. 하나, 둘. 자, 그럼 출발. 하나, 둘. 에이, 걸음이 왜 이래?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계룡산. 후, 아이고 내가 이 체력을 잘 길렀으니 망정이지. 이 한 걸음에 휙 올라왔잖아. 아이고 보자. 공기도 좋고 공기. 야, 이 공기가 좋다 보니까 이 공기를 마시러 온 사람도 있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 소풍 왔습니까? 소풍이요? 나와 우리 가족은 여기서 정도령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 정도령? 정시도령? 아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도령? 요새 파다하게 퍼진 예언도 모르시오. 정감록이라는 이 예언서에 이제 이씨가 세운 조선이 망하고 이 계룡산에서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랍니다. 그럼 전 정도령을 찾으러 이만. 아니 이거 정감록에 무슨 내용이 써있길래 저렇게 서두르나? 정감록. 누가 언제 지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책입니다. 정감록에는 여러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씨가 세운 조선이 망하고 계룡산에서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즉, 이씨성의 조선 대신 정씨성을 가진 새로운 나라를 기다린 것인데요.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끝나고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정감록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감록과 같은 예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이 바로 미륵신앙입니다. 이 미륵신앙은 한마디로 미륵을 믿는다는 거죠. 그럼 미륵은 무엇이냐? 미래에 올 부처를 미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지 않았으나 앞으로 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줄 부처가 바로 미륵인 것이죠. 백성들은 이 미륵이 빨리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의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죠. 아이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라도 땅이네. 아하, 이 뭐야 이거? 와불이네, 와불. 이 전라남도 화순 운주사에 가면 이 와불이 있어요, 와불. 자, 이게 이 누울 와자야.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불상이다 이 말이지. 이 누워있는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처님들은 다 이렇게 앉아있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서 있거나 이러잖아. 그런데 이 와불은 왜 누워 있는 걸까? 다리가 아파서? 아니면 졸려서? 아이고, 내가 잡아냈네. 어쨌든
여기 이 와불에는 말이야 이 재미난 전설이 하나 있는데 요 전설을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해줄까? 아유 미안해. 해줄 거야. 기다려봐. 신라말 승려 도성은 하룻밤 사이에 운주사에 1000개의 불상과 탑을 세우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붙잡아 메어두고 하늘의 석공들을 불렀죠. 하늘의 석공들은 불상과 탑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첫 딸기 울면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불상과 석탑들을 세우기만 하면 되니 첫 딸기 울기 전에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잔심부름을 하던 어린 사동이 일에 실증이 나자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싫은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아, 그렇지. 닭 울음소리를 내면 되겠구나. 마지막 불상을 세우고 있던 하늘의 석공들은 어린 사동이 내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날이 새는가 보다. 어서 하늘로 올라가야겠어. 결국 마지막 불상은 세우지 못한 채 석공들은 하늘로 돌아가 버렸고 그 불상은 그대로 누워 와불로 남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이런 말이 전해온다고 합니다. 이 와불이 일어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자, 이 미륵신앙과 더불어 이 와불도 말이죠. 이 백성들에게 이 희망적인 예언을 주는 것이죠. 이 예언으로 이 백성들은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 말씀이 옳시다. 어허, 여기는 또 어디야? 오호, 이 전라북도 고창에 이 선운사가 있는데 이 선운사도 백성들이 많이 찾지. 예, 이 선운사에는 말이야 마애불이 유명해. 마애불은 뭐냐? 이 절벽이나 뭐 암석, 요런데 이렇게 새겨놓은 불상을 마애불이라고 해요. 여기 있네. 자, 요 보이나? 요 마애불을 잘 한번 봐봐. 잘 가슴이 보이지? 요 가슴에 네모난 거 보이나? 예, 보이지. 그렇지. 요것이 말이야 이 불상을 얹어놓는 이 감실이라는 데예요. 그런데 이 감실에 비밀의 책이 있대. 여기 전설도 있다. 해줄까? 알았어. 무조건 해줄게. 조선 후기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란 사람이 이 비밀의 책을 갖고 싶어서 이 감실을 열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책을 보려고 하는 찰나 벼락이 쳤다는 거지. 이거 무셔라. 그래서 그대로 다시 가두어 두었다는구만.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다시 가두어 놓기 전에 이 책머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었다지.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본다라고 말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서구가 정말 깜짝 놀랐겠지. 그런데 말이야 이 이서구가 왜 이 부처님 가슴 속에 있는 비밀의 책을 가지고 싶었을까? 바로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 부처님 가슴 속에 있는 비밀의 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라는 예언이지. 자, 어때요? 뭐 미륵신앙이라든가 와불 그리고 이 마애불에 얽힌 전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구나라는 게 팍 느껴지지? 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동학입니다. 이 동학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합니다. 한자로 하면 인내천이라고 하죠. 백성들은 이 동학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양반, 상민 할 것 없이 모두 평등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동학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됐죠. 또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지닌 종교였습니다.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양의 대표 종교였던 천주교, 즉 서학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이 동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1824년 경주에서 태어난 몰락한 양반 최재우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17세에 아버지를 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양을 하죠. 그리고 1860년에 이 불교, 유교, 도교, 민간 신앙을 합한 동학을 창시합니다. 하지만 이 최재우는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그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고요. 이 나라에서는 동학을 금지시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동학이 퍼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어지러운 사회와 정치를 바로잡고 이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동학의 사상, 이 백성들이 따르게 되었지. 이 최재우가 죽은 뒤에도 이 백성들은 동학을 계속 따랐어요. 아하, 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의식, 이 농민들의 의식이 점점 깨어나는데 말이지.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 일이 생길 것 같아.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 어딘가? 더 이상은 못 참아. 저는 좀 참아볼게요. 과거에 급제했다. 야호 야호!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아보는 승무원으로 발령나면 얼마나 좋을까? 승무원? 김칫국 마시기는. 넌 기껏해야 성균관에서 일하게 될걸? 아니 왜? 왜 나는 승무원에서 일할 수 없는 건데? 왜긴? 넌 평안도 출신이잖아. 뭐라고? 그럼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야지. 어림없는 소리! 내 딸을 서북인 평안도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순 없네. 우리 가문은 한양의 사대부 집안이라고. 맞네. 아니 왜 우리 평안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는 거지? 싫어. 평안도로는 절대 이사 가기 싫어.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저런... 이거 평안도 사람들이 너무 차별을 받는데. 이 평안도가 어딘가? 여기 조선의 윗부분이네, 그지? 이 청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네. 그런데 이 평안도 사람들이 왜 차별을 받는가? 이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이 평안도에는 성리학이 늦게 들어갔어요. 이 남쪽보다 이 지세가 험한 먼 평안도에는 성리학이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양반도 적고, 양반이 적으니까 이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들도 적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무시와 차별을 받았어요.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이 평안도는 300년 동안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평안도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평안도 사람들이 차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부유함에도 있었다는 거야. 잘 보면 이 평안도는 청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수공업도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해서 돈이 많았고, 또 광산도 있었기 때문에 광산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았다는 거야. 문제는 말이지, 그 돈들이 그 지역을 위해 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도 가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 세도 가문들이
거기를 더 수탈을 했대요. 아이고, 더 많이 뺏겼다는 거야. 이러한 차별이 계속되던 1811년 평안도의 농을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는 이 자그마치 10년간 준비한 군사 1000명과 함께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봉기군은 말이죠, 가난한 농민, 또 상인, 그리고 이 광산 노동자들이 합세를 하는데요. 이 남진군과 북진군으로 나누어진 농민 봉기군은 곧 평안도를 장악하게 되고요. 이 열흘 만에 청천각 이부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지요. 이 농민군의 봉기 소식을 들은 정부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정부군을 파견을 하지요. 농민 봉기군은 첫 싸움에서는 정부군의 기선을 제압하지만 곧 수적 열세에 밀려서 후퇴를 합니다. 어디까지요? 정주성까지요. 봉기군은 정주성에서 다른 지역 백성들의 호응을 유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정부군은 이 정주성 밑 땅굴에 화약 1800근을 묻고 그것을 터뜨려서 봉기군을 진압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홍경래는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경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정주성에서 죽은 홍경래는 가짜 홍경래다. 진짜 홍경래는 살아있다라고 말이죠. 이 홍경래는 죽었고 봉기군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홍경래가 살아있었나 봅니다. 뭐야 경상남도 진주에 출동했는데 무슨 일인 거야? 그거 봐, 무슨 일인가 봐. 이쁘다. 에이, 또 정신 차리지. 에이, 자, 에잉? 경상남도 진주에 안동 김씨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리가 된 백낙신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환곡제도 등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었고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거둔 세금 쌀 1만 5천석. 이런 나쁜. 이에 몰락한 양반 유계춘과 마을 사람들은 문서로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 농민들은요,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백낙신을 잡고 관청에 있던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이 6일 동안 이 23개 마을에 이 농민 봉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동해서 이 탐관오리 백낙신을 혼내주려고 말이야. 백낙신은 들어라. 너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귀양을 보내겠어.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 농민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유계춘을 잡아서 처형을 했지요. 자, 이로써 진주 농민 봉기는 진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민 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3월에는 경상도 지역, 4월에는 전라도, 5월에는 충청도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멀리 함경도와 제주도에도 영향을 주었지요. 이를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라고도 합니다. 이 해에 자그마치 700건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고 하죠. 자, 이 사건들에 놀란 정부는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관리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죄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지요. 암행어사도 파견합니다. 마패를 딱 꺼내 들고 탐관오리를 벌하라고 보내준 거죠. 그게 나야. 그런데 이 암행어사들이 관리와 손잡고 백성들을 또 괴롭히기도 합니다. 난 아니야. 자, 이 농민 봉기들은 실패는 했지만 이 대규모 봉기들을 일으켜봤던 농민들은요, 이제 이 사회 개혁에 대한 의식이 팍 뜨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도의 홍경래의 난, 이 진주의 농민 봉기.
그리고 임술년에 또 농민 봉기까지. 이 백성들이 이 봉기를 많이 일으키는구만. 이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다리도 아프고 이 몸도 힘이 드네. 하지만은 이 손에 농기구 대신에 무기를 든 농민들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더 힘들어요. 마음이 더 힘드니까 배도 고프지. 여기 어디 먹을 거 없나? 나라 안에서는 동학이라는 종교가 생겨나고요.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죠. 나라 밖에서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 닫혀져 있는 조선의 문을 좀 열어보자고 기웃거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움직인 것입니다. 즉, 이시성의 조선 대신 정시성을 가진 새로운 나라를 기다린 것인데요.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끝나고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정감록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감록과 같은 예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이 바로 미륵신앙입니다. 이 미륵신앙은 한마디로 미륵을 믿는다는 거죠. 그럼 미륵은 무엇이냐? 미래에 올 부처를 미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지 않았으나 앞으로 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줄 부처가 바로 미륵인 것이죠. 백성들은 이 미륵이 빨리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의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죠. 아이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라도 땅이네. 아하! 이 뭐야 이거? 와불이네, 와불. 이 전라남도 화순 운주사에 가면 이 와불이 있어요, 와불. 자, 이게 누울 와자야.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불상이다 이 말이지. 이 누워있는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처님들은 다 이렇게 앉아있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서있거나 이러잖아. 그런데 이 와불은 왜 누워있는 걸까? 다리가 아파서? 아니면 졸려서? 아이고, 내가 잡으랬네. 어쨌든 여기 이 와불에는 말이야, 이 재미난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 전설을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해줄까? 아유 미안해. 해줄 거야. 기다려봐. 신라말 승려 도성은 하룻밤 사이에 운주사에 1000개의 불상과 탑을 세우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붙잡아 메어두고 하늘의 석공들을 불렀죠. 하늘의 석공들은 불상과 탑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첫 딸기 울면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불상과 석탑들을 세우기만 하면 되니 첫 딸기 울기 전에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잔심부름을 하던 어린 사돈이 일에 실증이 나자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싫은데. 야호 야호!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아보는 승무원으로 발령나면 얼마나 좋을까? 승무원? 김칫국 마시기는. 넌 기껏해야 성균관에서 일하게 될걸? 아니 왜? 왜 나는 승무원에서 일할 수 없는 건데? 왜긴? 넌 평안도 출신이잖아. 뭐라고? 그럼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야지. 어림없는 소리! 내 딸을 서북인 평안도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순 없네. 우리 가문은 한양의 사대부 집안이라고. 맞네. 아니 왜 우리 평안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는 거지? 싫어 싫어. 평안도로는 절대 이사 가기 싫어.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저런
오, 이거 평안도 사람들이 너무 차별을 받는데 이 평안도가 어딘가? 여기 조선의 윗부분이네, 그지? 이 청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네. 아, 그런데 이 평안도 사람들이 왜 차별을 받는가? 이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이 평안도에는 성리학이 늦게 들어갔어요. 이 남쪽보다 이 지세가 험한 먼 평안도에는 성리학이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양반도 적고 양반이 적으니까 이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들도 적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무시와 차별을 받았어요.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이 평안도는 300년 동안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평안도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평안도 사람들이 차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부유함에도 있었다는 거야. 잘 보면 이 평안도는 청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수공업도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해서 돈이 많았고 또 광산도 있었기 때문에 광산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았다는 거야. 문제는 말이지, 그 돈들이 그 지역을 위해 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도 가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 세도 가문들이 거기를 더 수탈을 했대요. 아이고, 더 많이 뺏겼다는 거야. 이러한 차별이 계속되던 1811년 평안도에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는 이 자그마치 10년간 준비한 군사 1000명과 함께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봉기군은 말이죠, 가난한 농민, 또 상인, 그리고 이 광산 노동자들이 합세를 하는데요. 이 남진군과 북진군으로 나뉘어진 농민 봉기군은 곧 평안도를 장악하게 되고요. 이 열흘 만에 청천각 이부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지요. 이 농민군의 봉기 소식을 들은 정부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정부군을 파견을 하지요. 농민 봉기군은 첫 싸움에서는 정부군의 기선을 제압하지만 곧 수적 열세에 밀려서 후퇴를 합니다. 어디까지요? 정주성까지요. 봉기군은 정주성에서 다른 지역 백성들의 호응을 유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정부군은 이 정주성 밑 땅굴에 화약 1800근을 묻고 그것을 터뜨려서 봉기군을 진압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홍경래는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경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정주성에서 죽은 홍경래는 가짜 홍경래다, 진짜 홍경래는 살아있다라고 말이죠. 이 홍경래는 죽었고 봉기군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홍경래가 살아있었나 봅니다. 뭐야, 경상남도 진주에 출동했는데 무슨 일인 거야? 그거 좀 봐, 무슨 일인가 봐. 이쁘다. 에이, 또 정신 차리지. 에이, 자, 에이, 경상남도 진주에 안동 김씨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리가 된 백낙신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환곡제도 등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었고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거둔 세금 쌀 1만 5천석. 이런 나쁜! 이에 몰락한 양반 유계춘과 마을 사람들은 문서로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 농민들은요,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백낙신을 잡고 관청에 있던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6일 동안 23개 마을에 이 농민 봉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동해서 이 탐관오리 백낙신을 혼내주려고 말이야. 백낙신은 들어라. 너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귀양을 보내겠어.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 농민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그냥 두죠. 김치국 마시기는 넌 기껏해야 성균관에서 일하게 될걸? 아니 왜? 왜 나는
승무원에서 일할 수 없는 건데? 왜긴? 넌 평안도 출신이잖아. 뭐라고? 그럼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야지. 어림없는 소리! 내 딸을 서북인 평안도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순 없네. 우리 가문은 한양의 사대부 집안이라고. 맞네. 아니 왜 우리 평안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는 거지? 싫어 싫어. 평안도로는 절대 이사 가기 싫어.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저런... 오, 이거 평안도 사람들이 너무 차별을 받는데 이 평안도가 어딘가? 오, 여기 조선의 윗부분이네, 그지? 이 청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네. 아, 그런데 이 평안도 사람들이 왜 차별을 받는가? 이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이 평안도에는 성리학이 늦게 들어갔어요. 이 남쪽보다 이 지세가 험한 먼 평안도에는 성리학이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양반도 적고 양반이 적으니까 이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들도 적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무시와 차별을 받았어요.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이 평안도는 300년 동안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평안도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평안도 사람들이 차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부유함에도 있었다는 거야. 잘 보면 이 평안도는 청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수공업도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해서 돈이 많았고 또 광산도 있었기 때문에 광산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았다는 거야. 문제는 말이지, 그 돈들이 그 지역을 위해 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도 가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 세도 가문들이 거기를 더 수탈을 했대요. 아이고, 더 많이 뺏겼다는 거야. 이러한 차별이 계속되던 1811년 평안도의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는 이 자그마치 10년간 준비한 군사 1000명과 함께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봉기군은 말이죠, 가난한 농민, 또 상인, 그리고 이 광산 노동원각 이부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지요. 이 농민군의 봉기 소식을 들은 정부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정부군을 파견을 하지요. 농민 봉기군은 첫 싸움에서는 정부군의 기선을 제압하지만 곧 수적 열세에 밀려서 후퇴를 합니다. 어디까지요? 정주성까지요. 봉기군은 정주성에서 다른 지역 백성들의 호응을 유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정부군은 이 정주성 밑 땅굴에 화약 1800근을 묻고 그것을 터뜨려서 봉기군을 진압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홍경래는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경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정주성에서 죽은 홍경래는 가짜 홍경래다, 진짜 홍경래는 살아있다라고 말이죠. 이 홍경래는 죽었고 봉기군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홍경래가 살아있었나 봅니다. 뭐야, 경상남도 진주에 출동했는데 무슨 일인가요? 그거 좀 무슨 일인가 뭐. 이쁘다. 에이, 또 정신 차리지. 에이, 자, 에이, 경상남도 진주에 안동 김씨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리가 된 백낙신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환곡제도 등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었고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거둔 세금 쌀 1만 5천석. 이런 나쁜! 이에 몰락한 양반 유계춘과 마을 사람들은 문서로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 농민들은요,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백낙신을 잡고 관청에 있던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이 6일 동안 이 23개 마을에 이 농민 봉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동해서 이 탐관오리 백낙신을 혼내주려고 말이야. 백낙신은 들어라. 너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귀양을 보내겠어.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 농민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유계춘을 잡아서 처형을 했죠. 자, 이로써 진주 농민 봉기는 진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민 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3월에는 경상도 지역, 4월에는 전라도, 5월에는 충청도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